대한민국 국군의 최정예 전투요원 특수부대. 국가안보와 세계 평화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존재. 지금도 각지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부대원들. 그 특수부대의 살아있는 역사. 위험한 것이 있죠. 위험한 건 항상 도사리고 있죠. 내 신상을 폭로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첩보 기술이에요. 작전 기술이. 이제는 밝힐 수 있는 비밀의 세계.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위대한 서사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94세 맞으세요? 네, 27년생이니까 94세입니다. 27년생이세요? 네, 1927년생. 와. 어르신께서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이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찾아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부대인가요? 9.17 부대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유격전, 비밀작전, 심리전, 그다음에 스파이 작전 이런 것을 전부 다 미국의 교관으로부터 직접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9.17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9.17 부대라고 하는 것이 일명 무지개 부대라고도 합니다. 전사의 그 내용이 쫙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대 창설 유래와 모든 그 내용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전을 수행했는지 임무도 나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작전이 비밀 작전이 돼서 일체 그 군대 안에서만 이거 이제 알았지 다른 데서는 몰랐어요. 지금은 그때 그 얘기 해도 되나요? 원래는 비밀 작전의 정보 중간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게 되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쟁이 완화됐고 또 나이도 먹으니 과거의 여러 가지 얘기를 모든 것 해서 후배들이 작전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작전은 꼭 필요한 작전이다. 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7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역사의 비극 6.25 전쟁.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린 산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 그러나 1950년 9월 28일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을 탈환하고 그 기세를 몰아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통일을 바로 눈앞에 둔 시점. 하지만 중국 인민지원군의 개입으로 철수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당시 흥남부들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일사후퇴. 필사의 탈출길에 올랐던 북한 주민들. 그 속에 청년 노성린도 있었습니다. 저는 북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일사후퇴 당시에 군대에 입대했어요. 후문부들은 완전히 그냥 참 그때 당시의 환경은 살벌한 환경이었죠. 거기서부터 군 생활을 하면서 남한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6.25 작전을 시작했어요. 그 후에 군에 입대해서 소위 장교 임관을 하게 됐습니다. 다 모든 걸 희생하고 군대에 입대해서 한번 싸우겠다. 그때부터 싸움은 시작된 거죠. 전쟁 초기 국군의 후퇴에서 적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는 유격대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해군 첩보부대, 켈로부대 등 전쟁 당시 조직되기 시작한 특수부대들. 독립 제1유격대대, 켈로부대, 9월산 유격대, 백골병단 등 적 후방을 교란하며 활약했던 유격대들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육군본부 직하에 제9.172 부대가 창설되기 이릅니다. 임관한 다음에 미군 특수부대 요원들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우리 일행 50명이 미국 모 기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비밀작전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미군의 교관들은 전부 다 2차 대전 당시에 미군에서 우수한 그 작전을 수행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교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교육을 전수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만든 부대가 9.17 부대, 일명 무지개 부대라고 합니다. 비밀 부대였기에 자료가 많지 않지만 일부 창설 기록이 남아있는 상황. 기록에도 50여 명의 기간 요원이 하와이 인근 섬에서 미군에게 훈련받은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주축으로 창설된 9.172 부대. 이들은 비정규전의 대명사, 즉 특수부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미군 기지가 전쟁에 흡사한 이런 기지를 만들어놨어요. 걔들이 직접 잔입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기재해와야 되는. 무엇이 거기에 있었느냐, 또 어떤 그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자기 비밀 그 두뇌로서 판단해가지고 그것을 보고서를 다 냅니다. 모든 식사 문제도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돼요. 그런 생존법, 어떤 경우에도 자연에서 생존할 수 있다, 어떤 고난을 받아도 생존할 수 있다는 그때 그 법을 미군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감내해서 했기 때문에 고통이 심했죠. 그 훈련 방법이 그때 저희들을 아주 그냥 혹사하다시피 하는 그런 훈련이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견뎌야, 그래야 완전한 그 자격을 주는 거죠. 국가 안보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특수부대원들. 개개인의 특수한 전투력 보유는 물론 강인한 정신과 체력으로 무장한 정예 요원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가의 창으로 길러진 대한민국 특수부대.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더욱 강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초창기 특수부대원 노성린 레전드. 은밀하지만 치명적이었던 특수부대원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1사 후때 당시에 전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다시 들어왔는데 그 후방은 텅 비어있단 말이죠. 해상 침투를 통해서 야간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민간 복장으로 이장을 해가지고. 그 적지역에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그 적의 정보를 수집해가. 그래서 이쪽에다 무전으로 통화해주면 적에 폭격한다. 그 폭격해서 전부 다 뒤에 후방에 그 미군 폭격기에 의해서 다 파괴돼가지고 전쟁 수행 능력을 상실시켜. 어떻게 포섭했어요, 현지인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비밀작전의 기술이죠. 그 사람들은 그 정말 참 다 내 편이 다 된단 말이에요. 내 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부 그냥 뭐 북한 내용을 다 사지하러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타전에서 저기 다 보고하고. 지금 말씀 안 해주신 것도 많죠? 그게 이제 그렇죠. 첩보작전이니까 나만 알고 있고 이 작전본부에서 알고 있고 그밖에 없죠. 이 심리 첩보전이라는 게 뭐예요? 심리 첩보전이라는 것이 적으로 하여금 마음이 변동했군, 민간인들 심리전, 또 적의 정치가의 심리전, 무슨 이제 장교라든가 이런 모든 장교의 그 심리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거죠. 파악. 전쟁 막바지 공비 토벌 작전에도 투입된 특수부대. 그러나 소탕이 아닌 심리 첩보전을 통한 귀순 유도가 목적이었습니다. 직접 타격하거나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후방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을 마음을 완전히 돌리고 주요한 첩보에 보고하면서 그때 작전을 수행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런 특수부대라고 볼 수 있죠. 며칠 후 할아버지 댁을 다시 찾았습니다. 먹으면 되지. 제작진을 보자 뭔가 알려주실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의 놀라운 건강 비결입니다. 건시. 쉬워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건강 노하우.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도 꾸준히 하긴 힘든 일일 텐데요. 하지만 할아버진 다르답니다. 1년 365일 계속해서 시행합니다.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는 일종의 건강 운동입니다. 군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 시절부터 습관처럼 지켜온 철저한 자기관리. 매일 운동을 거르는 일이 없습니다. 6일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이 단련됐기 때문에 이것이 나이 이렇게 많이 고령이라도 그 운동 그 덕분에 그때 당시에 한 것이 저한테는 상당히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손이 엄청 단단하시네요. 단단하죠? 네. 예. 그때 당시에 많은 운동과 체력을 단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건강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취미는 붓글씨입니다. 집중력을 기르는데 이만한 것이 없다는데요. 그런데 솜씨가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저희는 제가 한 30년 전부터 여조 선생님께서 배워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쭉 계속 하다가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이제 우승도 하고 입상도 하고 그때 상장들 여기 쭉 다 있었는데 마찬가지고 국도 제가 직접 다 썼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쓴 겁니다. 이거 지금 나하 노송이라고 하는 이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출품한 내용입니다. 이거. 상 받은 거. 아, 상 받으신 예, 거예요? 아까 입상 그 받은 그 내용입니다. 그 가지고 있으면은 늘 그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늘 보기 좋고 이렇게 늘 게시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무척이나 바쁘게 보낸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절친은 바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로는 주로 좀 뭐 하세요? 컴퓨터에서 주로 하고 바둑 좀 게임 좀 하고 게임 하시고 유튜브도 있지만 난 주로 이거 증권 아, 증권도 보시고요? 예 증권도 보고 그야말로 신세대 할아버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일상 속 끊임없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정말 대단한 정신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르신은 컴퓨터도 잘하시고 사실 90세 넘으셨다는 게 이게 믿기지가 않네요.
네네. 하여튼 여러 가지 취미가 많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육군본부 직하의 유격교육대 교관 등을 역임하며 1972년 중령으로 예편하기까지 20여 년의 군 생활을 이어온 할아버지. 지금껏 할아버지의 삶을 지켜온 건 뼛속까지 새긴 군인 정신이었답니다. 다 어디 갔어? 방 안에 있어. 방? 방다 있지. 아, 여기 할아버지 여기. 어. 아, 아 그래 왔다. 여기 들고 찍으세요, 할아버지. 자, 제 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큰딸. 예쁘게 누워서 보기 좋다. 고맙소. 아버지 건강하시고 건강해. 예. 잘 있어요. 아이고 이성년이는 국제 변호사. 그래서 다 행복하게 잘 사니까. 변호사가, 응. 해외 나간 그 자기들이 잘 사니까 내 마음이 아주 흡족합니다. 내 둘째 아들 캐나다 토론토에 이민 갔어요. 슬하에 둔 5 자녀 모두 행복한 일가를 이뤄 그저 흡족하다는 할아버지. 호롤단신 실향민의 삶이었지만 지금은 다복한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고마운 사람은 평생 함께한 든든한 지원군 아내. 지금도 꼭 잡은 두 손처럼 늘 함께합니다. 같은 이북 출신이어서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온 부부. 세월을 돌아보며 할 얘기도 참 많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말도 못하고. 이게 만나기 전에 저도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참 눈물도 많이 흘렸어. 서울에 육군본부에 있었는데 휴가 때 되면요 군인들 제대하는 사람 휴가 가면은 자기 월급을 다 줘요. 가서 뭐 부모 뭐 사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라고 다 주고 나는 집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참 옆에서 많이 도와줘서 많이 먹었죠. 참 그렇게 살았어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월급을 그렇게 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 참 이상했어. 월급을 나는 좀 타는데 성격이 그래요. 그때 사병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휴가 갈 때면 주머니 검사해 보면은 돈이 없어. 그 나가면은 그 당시에. 무전 취직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휴가 갈 때 난 그 사람들 좀 돈 주면서 나가서 사고 치지 말고 부대 잘 다시 복귀하라. 이렇게 생활을 좀 했는데 그것이 불만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부업도 많이 하고 나도 부업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그 고충이 조금 있습니다. 어려워도 베풀며 살았던 삶. 그저 아내가 고맙고 잘 자라준 자식들이 대견한 아버지입니다. 애들과 오면 잘 대접해주고. 그런데 아버지의 군인 정신을 큰아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카이스트에서 미래국방 AI 센터장을 역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이 지향하고 있는 미래, 국방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큰아들 노용만 박사. 아버님이 좋아하는 연구예요. 국방 쪽은.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 군인 정신이 너무 투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를 7번 옮겼고 그 발령지마다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이사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 그 어렸을 때는 그 모르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커서 이렇게 뭐 어떤 걸 하셨는가를 봤을 때는 그 대단한 일이죠. 그 한 인생에 그렇게 다양한 거를 경험하는 세대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젊었을 때 한 20대 때
그런 거에 부대에 들어가서 했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러운 일이죠. 아무도 못할 일인데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들죠. 오직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투철한 정신,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군인 정신이 없이는 매사의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군인 정신이 없이는 군대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맡은 임무에 대해서 항상 군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뜻.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다는 할아버지. 누구 같이 먹고 찍읍시다. 한경남도 북천군 덕성면 동장내리 바로 요 지점에서 태어났습니다. 갈 수 없어서 더욱 고귀한 자료들, 옛 고향의 기록들입니다. 취사는 될 거야. 학생 시절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는 나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북천농업학교 학교 교사, 그리고 앞에 있는 농장.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옛 시절. 그리움만 가득한 고향 땅. 평생의 기다림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운 마음에 꾸준한 모임을 이어간 고향의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 곁을 떠난 상황. 마음은 항상 한쪽이 비어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나고, 이 학교 옛날에 이 학교 사진, 그 다음에 고향 산천 모든 사진들이 다 많이 납니다.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참 대단하죠. 늘 그리운 고향. 어느덧 옛 시절로 돌아간 마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땅을 생각하기에 전쟁 없는 대한민국의 평화가 더욱 간절합니다. 국방의 임무를 잘 수행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군인을 믿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이고 부탁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특수부대 전사로 살아온 노성린 참전용사. 그가 청춘을 바쳐 꿋꿋하게 지킨 대한민국. 특수부대원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궈온 인생. 당신은 우리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